이제 아침 일찍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니까 선배로서 마음이 뿌듯해요. 오늘 주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제목이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데 어느 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seize the day 이라는 게 오늘을 잡아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순간을 즐기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 진짜 나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드림 또는 목표, 최고의 선, 그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커피를 맛있게 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B하고 D가 있다라면 중간에 C죠. 근데 그 C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오늘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50년 이상을 먼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았던 선배, 그 선배가 진솔한 인생 경험을 통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시간이지 그렇게 강의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보다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50년 이상을 먼저 세상을 떠날 선배의 진솔한 얘기. 절대 이게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특별히 나와 소통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나 자신과의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거고 서로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의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오늘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돈 있어요. 자, 10,000원짜리 이거 구겼습니다. 찢어졌어요. 그 지폐의 가치가 구겨지고 찢어졌다고 해서 10,000원의 가치가 없습니까? 10,000원의 가치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져도 상처가 나고 실패를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과 똑같습니다. 사회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도 그 사람의 가치는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입니다. 제가 오늘 후배들한테 특별히 전하고 싶은 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조금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기를 비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배들은 자기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존감은 자기 존재죠. 존재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감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딴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내가 나를 존경하는 것, 자존심 갖는 것, 프라이드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존심을 갖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나와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과의 소통이 돼야지 남들하고도 소통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름 들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주제주 철학가. 그 사람이 왜 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짧게. 감동을 주고 감동받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내면적으로 강한 그게 뭔가 좀 있어야 해요.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죠? 네? 지금 제 애는 이 소라 껍질을 보고요. 보는 게 아니라 소라 껍질을 듣고 있어요. 좀 재미있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아마 이 어린애는 소라 껍질을 통해서 바다 내음을 맡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소라 껍질을 통해서 바다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넌 누구냐고 했을 때 난 뭐라고 하겠어요? 대공고등학교 1학년 누구 맞죠? 그러나 진짜 나는 그보다 더 깊이가 돼 있죠. 나만의 독특한 삶,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만의 삶이 있어요. 마음속 깊이 간직했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욕구, 내가 바라는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요새 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제대로 못한다고 느낍니까? 남을 의식해서 그냥 연기하듯 혹시 살고 있잖아요. 이제 나를 믿고 살았다면 진짜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내 심장을 벅차오르게 할 수 있고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자랑스러워할 나다운 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 가끔 보십니까? 거기 개그 콘서트에 어디가 한탄 대신 감탄으로 들었어요? 걱정 대신 열정으로 한숨 대신 함성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이런 열정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현재의 나, 여러분들의 현재의 당신들은 누굽니까? 현재의 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뭐에 관심이 있고, 뭐가 고민이고,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한다, 느낌이 한다. 이게 현재의 당신입니다. 그래, 난 누구지? 진짜 평소에 나하고 대화를 못했다면 나와 스스로와 대화를 한번 가주세요. 남을 시키지 말고 용기 내어서 나를 표출해보세요. 나를 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나는 참 건강하다, 난 아주 멋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프로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신념이 뭐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며 또 불행은 뭔가. 내가 죽을 때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냥 너무 주위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어. 남이 뭔가 잘하면은 저것도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남이 기쁜 일이 있으면은 왜 나한테는 저것이 안 오지? 남은 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를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나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다 각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문제의 핵심은 나거든. 근데 나를 모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남의 얘기나 들으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글로 표현해 보세요. 나를 한번 글로 써보면은 이게 진짜 난가. 그래서 한 달쯤 후에 다시 그 쓴 글을 보고 이게 난가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진짜 나라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나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건 정말 글로 꼭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오늘 이 시간을 갔는데 저 선배가 와가지고 나를 한번 글로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 써봤다. 저하고 만나면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 써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카르페 디엠 얘기했죠?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새아침이 동트면 나는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카르페 디엠 qua minimum quelle della postello. 오늘을 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 것만 잡아라. 그래서 오늘에다가 모든 걸 걸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 골든타임 아시죠? 가장 황금 시간, 황금. 지난 1월 달에 미국 축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슈퍼보울이라고.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30초 광고를 내는데 얼마 쓴 줄 알아요? 30초 광고에 400만 불을 썼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시간이 프라임 타임이기 때문에, 광고로서는 최고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 일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응? 지나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 시기가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혹시 김광석이라는 가수 알아요? 네. 세상을 떠나. 네. 김광석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분 아는 그 가운데 혹시 서른 주임이라는 거 알아요? 그 가사 누가 아는 사람? 대강. 점점 멀어져 가네. 오케이.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멀어져 가네.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 내가 떠난 것도 아닌데 점점 멀어져 가네. 이게 청춘이고 여러분들의 골든 타임입니다. 네. 어떤 집에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근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유리미스 nowhere, 어디에도 없다라고 저걸 해석을 했고, 또 한 형제는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다. nowhere가 아니라 어디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죠? 네? 우리 어떤 심리학자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라고 그랬더니 94%가 미래에 한꺼번에 행복이 올 걸로 생각을 해서 현재를 참고 견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뿐이지, 열심히 일할 뿐이지 현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됐어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미래만 의미했었어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에요. 여정이죠. 6%만이 현재의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현재를 살 때, 열심히는 살 때 현재의 의미를 두고 현재를 즐기는 삶이죠. 무엇 때문에 삽니까? 현재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현재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살죠. 근데 지난 과거는 후회스럽고 미래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보니까 현재에 만족을 못 누려요.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마음, 순간에 집중하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순간에 집중. 온 몸과 마음을 이 순간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온 정성을 현재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쌓인 것이 결국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점, 그걸 순간이라고 했을 적에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이게 세워져서 입체가 됐을 때 우리는 점, 선, 입체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점이 쌓여서 입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니까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후회. 여러분, 후회는 어떨 때 후회합니까? 보통 뭔가 잘못했을 때 후회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후회는 잘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잘못한 건 잘못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배우잖아. 근데 안 하는 건 배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후회예요. 그래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기 묘기에 어떻게 썼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묘비야.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세상 떠날 줄 알았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세상에 살면서 기쁨을 맛보고 살았느냐?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해줬느냐? 나를 위해서 일했으며 또 남을 위해서 일했느냐? 혹시 빠삐용 영화 본 사람? 빠삐용. 그 스필베크니 주인한 빠삐용은 이 살인 누명죄로 감옥에 갇혔던 주인공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서 환상 가운데 꿈을 꿔요. 그 꿈에서 재판관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래, 너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어. 그거는 곧 네 인생을 낭비한 죄야.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로 여기 와 있어. 그 말에 주인공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주고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서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인생을 허비한 죄. 그게 커요. 여러분들 갭이 뭡니까? 갭. 차이죠. 차이가 뭐예요? 목표하고 현재와의 차이가 갭이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는 거는 상당히 많아.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거. 이게 갭이 큰 거야. 꿈. 여러분들 꿈 다 있죠? 응? 제가 꿈 넘어 꿈이라고 띄지 않고 썼죠. 꿈 넘어 꿈. 저게 한 단어인데 꿈보다 더 위에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 꿈 넘어 꿈인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한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봐요?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오죠. 우리 아마 선배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됐다. 판사가 됐다. 그게 꿈입니까? 그건 꿈이 아니야. 꿈 넘어 꿈이 있어야 해. 변호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아니면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확실해야지 꿈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커지는 거야. 모티베이션. 그래서 기업 같은 데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전이라는 게 뭐죠? 꿈도 같은 것도 비전이라고 그러지. 그 비전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영어를 한번 쓰려고 하는데 비주얼라이즈. 눈으로 그릴 줄 알아야지 그게 비전이야.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그려서 그걸 실현시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나라거든요. 아, 맞았어. 강수진 저렇게 멋있었죠? 네? 근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이게 그 아름다운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이 많은 고통을 통해서 저 사람은 꿈을 이뤘던 거야. 근데 우리는 강수진 저 멋있는 포즈만 생각하지 그 사람 발은 생각을 안 해. 우리도 마찬가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 저런 역경을 견뎌내야지. 이 피그마리온 효과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응? 자, 이 그림이죠. 자, 하얗게 보이는 게 조각이고 그 옆에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 이게 조각가인데 조각가가 이 조각을 껴안고 있어요. 피그마리온 효과는 자기가
조각했던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을 사랑하게 사는 생명체로 만들어 달라고 신에게 애원해가지고 결국 저 조각이 사람이 돼서 같이 행복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지. 그냥 꿈은 꿈을 대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단순하게 위시가 아니라 원트, 구체적이어야 해요. 꿈은. 그리고 분명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해요. 단순하게 난 재벌이 되겠다가 아니고 재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글로 쓰고 언제까지 이걸 달성하겠다. 언제까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바로 시행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패스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꿈이, 비전이,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건데 졸업생들한테 당신네들이 꿈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꿈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꿈을 직접 글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3%만 있었어요. 한 60%는 가지고는 있지만 꿈을 쓰지를 않았어.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재산 상태나 사회의 영향력을 알아봤더니 글로 쓴 3%가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도 재산이 더 많더래. 사회적인 영향력도 더 컸고. 왜 그랬을까? 같은 학교 나왔어요. 환경이 비슷했어.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그걸 하나하나 실행에 올렸던 사람들만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 행복을 가장 추구하고 있지. 행복이라는 게 뭐죠? 일하는 거하고 재미있는 거하고의 균형을 맞추고 심각함과 그냥 웃어 넘기는 것을 잘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거. 어떤 사랑에 빠지는 거죠? 첫째가 나와의 사랑을 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자연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눈 올 때는 눈도 자꾸 맞고 때로는 비가 오면은 우산 맞지 않고 비도 맞아보는, 예?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힘도 있고 자유가 있어요. 어떤 힘이냐?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다. 나는 행복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도 있어야 하고. 근데 그 의지가 너무 강압적으로 나는 행복해야 한다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냥 행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유는 어떤 자유죠? 우리 후회로부터 자유를 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근데 진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어. 그게 혹시 그리스인 졸바라는 혹시 책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순수한 영혼의 어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 사고를 좀 했는데 그게 완전히 망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참 자유를 얻었어 거기서. 그래서 졸바 춤이라는 춤을 춰요. 그게 그리스인 졸바인데 이 사람은
자유를 어떻게 누렸느냐 하면은, 예, 도자기를 굽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만지잖아요. 근데 이 집게 손가락이 도자기를 굽는데 거추장스럽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려.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뭔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릴 줄 아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거지. 응?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딴 것을 버릴 줄 아는 게 진짜 자유다.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별로 재미가 없잖아. 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거지. 아, 오늘 그래도 진짜 50몇 년 된 세상을 살았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의미를 찾겠다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순간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만족감으로 충만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 부자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조금 역설적이지만 필요한 게 적은 사람이 부자예요. 끝없이 뭘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 가난해. 제가 어제 삼성병원에 빈소리 갔다 왔어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는 혹시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세아제강의 이군영 회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대재벌이에요. 이 친구가 남미에 출장 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내가 어제 거기 갔다 왔어. 비교적 건강했던 친구인데 왠지 모르게 세상을 떠났어. 그렇게 부자,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현재에 감사해요. 현재에 감사해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더 고민 많은 사람들 많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아. 현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간을 기념하고 살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죠? 제가 원래 우리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음악을 잘해서 큰비성가단의 멤버로서 테너였었어요. 가장 하이 테너 있죠. 높은 음하는 거. 제가 미성이라고 했던데 어느 날 목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 노래를 못해요. 높낮이가 안 돼. 말만 현질이 돼. 엄청나게 슬펐어요. 찬송 부를 적에 하모니를 넣는 게 제일 유일한 즐거움이었었는데 그것도 못해. 노래방에서 노래도 잘했어요. 앵콜도 받았어요. 현재는 노래도 못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방향을 돌려서 멘토링하는 걸 했어요. 노래를 못 부르니까 금비성가단에서 활동을 못해요.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혹시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세요.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다.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다. 시련은 나를 강하게 하고, 슬픔은 나를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나한테 시련이 있으면은 그건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뭔가를 변화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후회하는 것도 많고 실패하는 것도 많아요. 아픔까지도 있어요. 집안의 아픔, 나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
이게 전부 다 인생의 일부입니다. 행복을 가꾸려면 불행도 껴안아야 해요. 세상에 행복만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야.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야. 샴쌍둥이 아시죠? 어? 어떻습니까?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둘. 이거 수술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불행도 같이 껴안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야. 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뭔가 시련을 당하면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고 고민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사는데 IQ, EQ, SQ 이런 얘기 들어봤지? AQ라고 들어봤어요? AQ.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용기는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 뭐예요?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용기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을 당했을 때, 닥쳤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 그렇죠? 응? 저 사람은 손도 없고 다리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근심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감이 잘 안 나오는데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살다 보면 넘어졌을 때 이런 썰림이 없다고 느껴야지. 난 판단이가 없어서 그러지 않지. 몇 번이라도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야. 포기하면 아무것도 갈 수 없지 않아. 당연하게 이겨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화면은 되게 안 볼게요. 이 사람이 팔과 다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봤어요. 봤지? 네, 어? 봤어요. 일어난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이 없다. 왜 걱정이 없겠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누구 사랑하는 여학생이라도 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못하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응?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 생각이야. 그게 현실은 못할까? 옛날보다도 사실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때보다도 여러분 훨씬 잘 살고 있어. 응?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보다도 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훨씬 환경도 좋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먹고 사는데 일은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사람 관계가 더 복잡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인터비라는 얘기가 있어. 이거는 우리 모두는 우주의 모든 생물, 무생물까지도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존재되어 있다. 그리고 감정의 전염성. 미러 뉴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의 감정이나 남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웃으면은 내가 왜 웃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옆에 사람이
화를 내면은 왠지 나도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서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면은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 맥이 빠지고 우울해져. 그래서 저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할 때는 글에 제가 인용하는 게 있는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짜증내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소극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남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게 다른 표현을 하면은 당신 스스로가 남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같아요. 나비 효과라는 사람, 나비 효과라는 거 혹시 아는 사람? 네? 그렇지? 그게 뭐예요? 지구 저편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나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우리 감정도, 내 감정이 우리 여기 있는 반의 분위기를 다킬 수가 있어. 여기서 한 친구가 농담 한번 해봐. 서로 하는 농담 있어? 분위기가 확 달라져. 응? 낙서 한 가지 얘기할게.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낙서에 있었어. 오늘 당신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피식 웃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 하루 몇 번 그 낙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몇 번씩이나. 그게 낙서의 힘이에요. 나는 어떤 낙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어요. 자, 좀 아침 밥도 먹고 해서 좀 졸리죠? 근데 이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죠? 응? 커피 맛있게 마시는 방법 내가 알겠죠? 대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야, 오늘 우리 교수님 한번 찾아뵈자. 원로 교수님 찾아뵙자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큰 커피 항아리에다가 커피를 잔뜩 끓여다 놨어요. 그리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집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비싼 커피잔도 있었고 싸구려 볼품 없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제자들이 그 커피를 마셨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동료 친구들의 커피 잔을 자꾸 쳐다보는 거야. 커피 잔을.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보다는 어떻게 커피 잔에다 신경을 쓰냐? 커피 잔은 결코 커피 맛을 결정하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는다. 응? 이게 커피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얼마나 편하게 회사에 학교도 오고 어떤 차를 타나 이런 것들은 현상이지 결코 삶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커피에다가 신경 쓰지 않고 커피 잔에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에다가 신경을 들 쓰고 삶의 현상인 어떤 집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어떤 음식을 사느냐 이런 데 신경 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죠? 제가 아까 B, C, D 했죠? B를
탄생과 D를 죽음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여기 C라는 연문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초이스라고 합니다. 선택의 과정이다. 저는 체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체인지. 솔개 알죠? 솔개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80년? 잘 알죠? 80년 사는데 이렇게 멋있던 솔개가 40년쯤 지나면은 부리는 꼬부라지고 길어졌고 발톱은 무뎌졌고 이 날렵한 이 날개도 무거워졌죠. 그래서 40년 되면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은 고통을 통해서 새 삶을 살 거냐. 그래서 40년쯤 되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홀로 바위에 부리를 찍어서 부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6개월쯤 지나면은 그 부리가 새로 납니다. 그 남 부리로 무뎌진 이 발톱을 찍어서 새로 발톱이 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도 한 번쯤 큰 변화를 이뤄야 합니다. 90대 10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스티브 코비는 우리 인생을 살 적에 90%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10%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누구나 승리자로 또는 패배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돈 많았던 빌 게이츠 아시죠? 네.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다 죽는 건 네 책임이다.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책임이다.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10%가 있어. 그거는 수용해야 합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지능이 됐습니다. 나는 예술에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난 머리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거죠.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이걸 쉽게 포기하는 건 이 아모르파티가 아니야. 운명애가 아니야. 이건 신체적인 조건에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니체라는 사람 얘기 들었죠? 니체가 한 얘기예요. 네 운명을 사랑해라. 근데 그 운명 가운데 10%만이 해당되는 거지 90%는 당신이 선택한다. 그래서 나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번 읽어줘. 여전한 시기성을 누리는 받아들이는 평정함을 주시고 있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와, 멋있어. 응? 그러니까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근데 혹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아니에요. 보통 10% 정도뿐이 안 돼. 내가 지능이 부족하다고 노력하지 않고 지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아. 응? 행복한 사람은 최고의 것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죠? 네. 근데 사회에 나가보세요. 사회생활이 학교생활보다도 쉴 줄 알아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뭐 그냥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순간순간을 즐기십시오. 행복은 과정이다.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 땄던 김재범이 있죠. 김재범이가 한 얘기 가운데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김재범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매 게임을 준비한다고 했어. 매 게임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다음 올림픽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재 여기에 충실하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지 결코 그냥 어디서 불러오는 게 아니지. 로또가 아니다 이거죠. 행복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진다.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어요. 저 소라 껍질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했고 괴롭히고 상처를 준 원망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봐. 나한테 가장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는 가족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조사에는 가장 많았던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나야. 나 스스로. 이게 많은 사람이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자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강한 척 해도 내 안에는 3살짜리 어린애가 있어. 3살짜리. 아주 여리고 여린. 누가 조금만 밀쳐도 넘어져서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3살짜리 어린애.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건 큰 죄죠. 그런데 우리는 이 3살짜리 내 안에 있는 나, 어린애를 학대하지 않았느냐. 참, 너 무능해, 임마. 어? 넌 쓸모없는 친구야. 넌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해 라고 나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이제 거의 말을 끝내겠습니다.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좀 일어나세요. 자, 가슴에다가 2 손을 얹어놓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세 살짜리 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약하고 여린 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못났다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비난받았던 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내 안에 나, 몸에 상처도 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던 연약한 내 안에 나, 고민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했고 때로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를 썼던 나, 남이 공격하면은 방어도 못하고 그저 주저앉았던 나, 심지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나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못났다고 더 비난하고 자책했던 나.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껴안고 쓰다듬어 주세요. 야, 너 힘들었지? 그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앞으로 사랑하겠다고. 남이 공격하면은 앞장서서 보호해 주겠다. 보살펴 주겠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너는 충분히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어린 나 으스러지도록 껴안아주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안아주세요.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3살짜리 나, 이 여린 나, 거기에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자, 뜹시다.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한테 쓰는 편지라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나한테 쓰는 편지. 뭐 힐링 캠프 같아서 가끔 나오는데, 나를 격려하는, 나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 그간 이렇게 정속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나한테 쓰는 편지도 써주세요.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지.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지 남으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남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소통되지 않는데 어떻게 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눈 감고 했던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진짜 나를 글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커피 맛을 즐기는 것처럼 커피 잔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삶을 사랑하시고 즐기세요. 지금 변화를 가십시오. 그래서 꼭 요 한 가지만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나를 글로 한번 써본다. 그리고 내 꿈 넘어 꿈을 글로 써본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영혼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됩니다.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